안녕하십니까, 이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올해 2020년 7월 4일날 시행했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시험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총 40문제가 나오고요. 컴퓨터 일반 20문제와 스프레드시트, 즉 엑셀 일반 20문제가 나옵니다. 각각 8개 이상 합쳐서 24개 이상을 맞춰야만이 필기 시험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그래픽 기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물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추가하여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이다 라고 했는데 답은 렌더링이 맞습니다. 첫 번째 보기에 나와 있는 안티 엘리어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우리가 확대하다 보면 이 글자가 지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글자가 이미지를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은 잘 보이지만 얘를 확대해서 보면은 글자를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안에 정사각형으로 된 픽셀이 보이는데 이 픽셀을 마우스로 움직이면 보이게 되고요. 마우스를 찌게 되면 약간 뭉개지듯이 나오고 뭐라 할까? 계단 현상, 아까 그 확대했을 때 계단 현상처럼 보이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런 계단 현상 과정을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 주는 게 안티 엘리어싱입니다. 이렇게 그래픽을 하다 보면 확대하다 보면 당연히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계단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없애주는 기술, 이거를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인터레이싱은 뭐냐면은요, 지금은 이런 거를 잘 안 하게 되는데 과거에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았을 때는 아까처럼 이미지를 보여줘라 그러면은요, 인터넷상에서 웹브라우저상에서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이미지가 바로 착 나타나질 않아요. 컴퓨터 처리 속도가 느리죠, 통신 속도도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림을 동시에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윤곽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대충 이런 그림이다 라고 보면 사람이 끄떡끄떡 이게 지금 호랑이구나, 고양이구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점차 선명하게 이미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기법이 있었어요. 인터레이싱이라는 기법입니다. 지금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성능도 좋아졌죠. 초고속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인터레이싱 자체를 안 합니다. 메조 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수히 많은 선, 무수히 많은 점, 이런 거로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점,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더링이라는 말도 나와요. 디더링,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깔을 만드는 작업, 디더링. 그 다음에 모델링.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색깔을 입힌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D 프린터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성냥갑을 만든다, 핸드폰 케이스를 만든다 그러면 3D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또 모서리가 둥글게 이렇게 선과 면을 이용해서 그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우리는 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델링 후에 이제 렌더링을 하는 거고요. 잠깐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모델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머핑은 뭐냐면은 두 개의 이미지가 변환돼서 처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처리되는 거를 우리는 머핑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문제 좀 볼까요? JPG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JPG란 말은 뭘까요? 문제 1번은 이제 그렇게 됐고요. 문제 2, 이제 JPG란 말이 나와요. JPG. 이거는 이제 조인트 픽처 익스퍼트 그룹 이렇게 해서 사진에 대한
전문가 단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든 게 아니라 전문가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조인트 픽처니까 스펠이 틀렸네요. 예. 조인트 픽처.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를 뭐로 만들었냐? JPEG로 만들었어요. JPEG. 예를 들면은 뭐 image.jpg 또는 뭐 image.jpe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확장자를 세 글자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변했냐면 뭐 image.jpg JPE자를 빼가지고 JPG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자를 사용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사진 같은 경우를 이제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JPG는 손실 압축 기법과 무손실 압축 기법이 있는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손실 압축 기법은 무료예요. 예.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에 여기에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일반 디카, 전문가들이 쓰는 디카라든지 여기에는 다 손실 압축 기법을 쓰고 비손실 압축 기법을 쓰면 이거는 유료예요. 유료. 그러니까 돈을 내고 쓰기 불편하니까 비손실 압축 기법을 안 하죠. 그렇죠? 크기가 작아서 웹상에서 사진 같은 이미지를 보관할 때 그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 변환에서는 JPEG나 PNG에 비해서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무래도 JPG는 세밀한 격자나 이런 거 문제가 일단은 비손실 압축, 손실 압축 기법을 쓰다 보니까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PNG에 비해서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게 아닙니다. 불리합니다. 예. 그래서 JPG는 JPG라고 쓰는데 얘는 1600만 컬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NG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1600만 컬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투명 배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F 같은 경우에는 256 컬러를 써요. 256 컬러를 쓰고 여기는 이제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JPG가 PNG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불리한 건 있죠. 유리한 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바이러스 예방법.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까요?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작업을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 후에 사용한다.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사용한다.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지정한다.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파괴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염 기능이 있겠죠. 그렇죠? 자기 복제가 있어요. 자기 복제, 전염. 그 다음에 은폐 기능이 있어요. 은폐. 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제 중에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무조건 저장하면 안 돼요.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든 어떻게 저장하든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검사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무조건 사용 전에는 검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이라고 했죠. 백신. 이 백신의 기능은 뭐가 될까요? 백신의 기능은, 특징은 검사, 예방, 치료 기능이 있겠죠. 그렇죠?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혹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장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지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읽기 전용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파일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읽기 전용이라는 건 내용을 못 고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세 번째가 틀렸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란 뭐다? 네트워크? 우리 가정에 IP 공유기라든지 이런 통신 장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해서 관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라우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라우터. 예. 라우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들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 용어들이 되게 헷갈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장비를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컴퓨터 뒷면을 좀 볼게요. 컴퓨터 뒷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장치가 있어요. 인터넷 선을 꽂는 장치. 인터넷 연결하는 랜 카드라, 랜 포트라고 하죠. 랜 포트. 이런 게 있고요. 요거는 허브입니다. 허브. 여러 개를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뭐 스위칭 허브라는 것도 있고요. 더미 허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허브.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서버가 있고요. 맥킨토시라든지 뭐 PC 이런 컴퓨터들이 연결이 되면은 서버에 있는 컴퓨터랑 PC나 맥이나 할 것 없이 허브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 5대가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하고는 상관없이 이 5대가 다 연결이 돼서 서로 자료를 주거니 받게끔 하는 거. 요게 이제 랜카드죠. 랜카드. 예, 랜카드. 이런 랜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데스크탑에다가 얘를 꽂아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렇게 PC 통신을 하는 컴퓨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서 꽂았었고요. 지금은 통신을 안 하는 컴퓨터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본체에 붙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포트가 4개나 있어요. 4개. 4개의 선을 연결해 갖고 통신을 빠르게 해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슬림 컴퓨터에 꽂게끔 하는 거고, 이거는 일반 빅타워에 꽂게끔 하는 거. 게이트웨이. 이쪽에 있는 연결하고 저쪽하고 서로 연결하게끔 하는 게이트웨이. 여기 게이트웨이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게이트웨이. 그냥 봐선 잘 몰라요.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가느냐.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막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히는 데를 가면 느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주게끔. 예전에 그 통신사 KT에서 그 양 몰고 가는데 어디가 막힌다 그러면 뭐 분리시켜 가지고 다른 데로 몰고 가서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끔 하는 광고도 있었어요. 요런 장치들에 관한 설명해 드리죠. 라우터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되게 어려워요. 그림 방앗건 모릅니다, 우리가. 리피터 연결해주는 장치들이 있죠. 리피터라든지 이런 거. 브릿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장치들이에요. 브릿지. 뭐가 되게 복잡하고 정신없게 돼 있다고 하는데, 자, 설명을 잠깐 보면은요, NIC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해서 랜카드. 우리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랜카드 꽂혀 있게끔 하는 거죠. 허브, 여러 개 장치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피터.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장치. 우리가 야구 선수들도 빠르게 던지고 멀리 던지려면 힘을 줘야 되거든요. 힘을.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장치가 리피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다리죠, 다리. 이쪽 A라는 네트워크와 저쪽 B라는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거.
아까 라우터가 뭐라고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거라 했어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거. 라우터. 게이트웨이는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출입구 역할을 해주는 게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답은 뭐다?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준다.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 인터넷을 연결할 때 한번 사용하는 거 볼게요. 우리 가정에 보면 아래쪽으로 인터넷이 접속이 되어 있다는 게 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떠 있는데 연결 속성을 변경하겠다라고 클릭을 하시면 이쪽에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이 자동으로 된 걸 클릭해 가지고 얘를 수동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IPv4냐 IPv6이냐 IPv4를 사용을 해서 IP 주소, IP 어드레스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뭐 192.168.153.0 뭐 이런 IP 주소가 있는데 가정에는 이 IP 주소가 고정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변동돼서 옵니다. 그러나 단체, 회사, 공공기관, 학교 이런 것들은 IP가 고정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IP를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넷 접두사 길이 뭐 게이트웨이라든지 서브넷 마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DNS라든지 이런 말이 나와요. 어댑터 주소는 안 나와요. 그렇죠? 어댑터 주소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통신을 연결하려면 어댑터 주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IP 공유기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IP 공유기. IP 공유기는 뭐예요?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모뎀을 통해서 들어오는 IP 신호 하나를 여러 개로 분리시켜서 여러 장치들이 인터넷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IP 공유기죠. 이 IP 공유기는 단체나 학교, 공공기관에서는 사용하면 불법이고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이 공유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지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사무소에서는 IP 공유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IP를 별도로 다 분리시켜서 받아야만 됩니다. 비용을 들여서. 바로가기 키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런 거 아시죠?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걸 우리는 바로가기 키, 옛날에는 단축키라고 불렀는데 숏컷 키라고 하죠. 바로가기 키. 자, 컨트롤 ESC를 누르면 뭐가 될까요? 컨트롤 ESC, 컨트롤 키 누르고 ESC를 누르면 시작이 나와요. 시작. 마우스로 시작 버튼 누르면 되죠. 그렇죠? Shift F10번 누르면 뭐냐면, 자, 블럭을 잡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붙여넣기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때 우리 마우스 오른쪽 누르죠? 우클릭 한다 그러잖아요. 우클릭. 우클릭이라는 건 현장 용어고요. 바로가기 메뉴를 호출한다 그러죠. 바로가기 메뉴. Shift F10번.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스페이스바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로고 키가 하나씩 있고요. 오른쪽 로고 키 옆에 줄 쳐져 있는 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바로가기 키예요. 오른쪽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키가 바로 바로가기 키죠. 그럼 왜 마우스를 클릭을 하지 않고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또 컨트롤 ESC나 이런 걸 이용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뭐 컨트롤 C 이거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하는 것보다는 컨트롤 C가 빠르니까 하기도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이 바로가기 키가 없으면 마우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마우스를 불가능하잖아요. 사용이. 그래서 바로가기 키를 많이 쓰는데 Alt 엔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드라이브라든지 이 드라이브 속에 있는 파일 폴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폴더에 가서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폴더들이 있죠. 폴더. 여기 ESD 폴더. Alt 엔터 누르면 이 폴더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네요. 요 앱슨이라는 폴더가 있네. 앱슨 폴더 안에는 폴더가 121개가 들어있고 121개가 적혀있고 파일이 676개가 들어있고 2019년 3월 23일 토요일날 9시 22분에 이 폴더가 만들어졌대요.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거를 뭐로 눌렀다? 아까 Alt 엔터.
오른쪽 눌러서 속성 눌러도 되고, 예.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3번이 틀린 거죠. Alt 엔터는 실행하는 게 아니라 속성을 보는 겁니다. 등록 정보, 속성을 보는 거지. 실행은 그냥 엔터 누르면 실행되죠. 예, 3번이 틀렸습니다. 윈도우 로고키 누르고 알파 E 누르면 익스플로러 탐색기라는 게 떠요. 탐색기 실행할 때는 익스플로러 로고 플러스 E 누르면 되죠. 예. 다음 문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단방향, 단향 방식이라고 하고요. 반이중. 보내고 받기는 가능한데 동시에는 안 되죠. 전이중하고 양방향 같은 말로 쓴 것 같은데 폴 듀플렉스. 보내고 받는데 동시에 가능하죠. 단향, 심플렉스는요. 라디오나 TV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면 한쪽에서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반이중은 하프 듀플렉스라 그래서 보내고 받을 수는 있는데 한쪽이 보내면 저쪽에선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동시에 보낼 수가 없어요. 무전기가 그래요. 무전기는 동시에 대화를 하면 두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오바. 우리말로는 이제 이상 그러죠. 뭐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 그러면 저쪽에서 상대편이 말을 끝냈으니까 이제 또 말을 하면 되죠. 이때 무전기에 있는 통화 버튼이 있어요. 송화 버튼, 후크 스위치라고 해서 얘를 누른 상태에서 말을 하면 말은 가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나 말 다 했다. 네가 말을 해라. 오바. 이상. 그리고 후크 스위치를 띄면 이제 제3자 다른 사람이 또 후크 스위치를 누르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오바. 그러면 이제 상대편 목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거죠. 제가 군에서 통신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하든지 인터넷이나 우리가 대화할 때는 서로 말하고 더 들을 수가 있죠. 떠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전이중 방식이라고 하죠. 답은 단방향 통신, 단향 방식이라고도 하죠. 이게 답입니다. 자, 윈도우즈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고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패치한다고 하죠. 패치 버전.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럼 개발하고 나면은 완벽하게 개발된 게 아니까 주변의 전문가들이 테스트를 해요. 그 테스트하는 걸 우리는 알파 테스트 한다 그러죠. 알파 버전. 이렇게 테스트한 알파 버전을 일반인한테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이 테스트하기를 원하게끔 해주면 이게 베타 버전이 되는 거야. A, B 해서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베타 버전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겠죠. 판매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우리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 윈도우즈도 업데이트하고 아리안글도 업데이트를 한다고 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곰플레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업데이트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를 우리는 덮어 쓴다 그래서 패치라고 하죠. 패치. 프리웨어는 마음대로 쓰세요. 공짜입니다. 라는 뜻이고, 트라이얼 버전은 돈 주고 사기 힘들면 미리 한번 써보세요. 한 달만 써보세요. 일주일만 써보세요. 체험판으로 써보세요. 마음에 들면 돈 주고 사서 쓰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돈 주고 사서 쓰는 건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자, 다음 문제. 차세대 웹 표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문서 작성 중심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HTML 언어라고 해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하이퍼링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데 기존의 4점대 버전 HTML 4.01 버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튜브처럼 동영상을 우리가 재생하려면 뭔가를 설치를 따로 해야 돼요. 액티브엑스 같은 이런 거를 깔아야 돼요.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야 액티브엑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를 개발하자 그래서 개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4버전, 우버전이니까 이제 5라고 불렀는데 이제 뒤늦게 국제표준화 단체에서 HTML5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사용한 다 HTML5 버전입니다. 이 HTML5에서는 액티브엑스라는 거 이거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유튜브처럼 동영상이 보이고 소리가 들려요. 예, 이렇게 해주는 거를 HTML5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언어들은 확장 기능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문법이라는 걸 갖고 쓰는데 이 문법은 있는 대로만 쓰는 거지 새로운 문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XML은 이러한 언어를 문법들을 우리가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XML입니다. 예. 익스텐션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되게 어렵지만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가상현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VRML입니다. 예, 가상현실, 버추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는 건 JSP. 자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복사와 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사는요, 다른 드라이브에서 드래그하면, 다른 드라이브라는 건 뭐죠? 외장하드. 외장하드라든지, 또는 USB 메모리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다른 드라이브예요.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끌고 오면 복사. 같은 드라이브에서 끌고 가면 이동.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무조건 복사. 다른 드라이브라지라도 쉬프트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뭐? 이동. 예,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에 쉬프트 키를 눌러야 이동이 되는 거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끌고 가야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에어로피크. 자, 제가 얘를 다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으면 작업 표시 이렇게 떠요. 작업 표시를 뜹니다. 그럼 현재 메모장, 그 다음에 제가 문제집 보여드렸던 거 있는데 얘를 갖다 대면은요 이렇게 미리 보기가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메모장 그림 갖다 대면 이때 얘를 클릭하면 이제 뜨겠죠. 이렇게 뜨겠죠. 근데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미리 보기처럼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에어로 피크 기능이라고 해요. 에어로 쉐이킹 기능도 있습니다. 에어로 쉐이킹. 쉐이킹은 뭐냐면은요, 제가 메모장을 보려면 얘를 내려놓든지 이렇게 내려놓든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탕화면을 보려면 얘 내리고 다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계산기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계산기. 자, 계산기를 실행해 놨는데 바탕화면을 보고 싶을 때 이 계산기를 잡고요, 좌우로 흔들 겁니다. 이렇게. 예, 좌우로 흔들었더니 다 사라졌어요. 다 자동으로 내려갔어요. 밑으로요. 다시 얘를 잡고요, 좌우로 흔들면 다시 올라옵니다. 흔들었죠? 쉐이킹. 예, 이런 기능도 있어요. 에어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에어로 기능이 되게 많아요. 예, 에어로 스냅 뭐 이런 기능도 있고요. 되게 뭐가 용어가 많습니다. 예, 답은 2번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보 보안. 정보 보안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이제 나왔네요. 그렇죠? 정보 보안. 가로책이란 말은 뭐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가로책이 가로막기. 가로책이란 말은요, 송신된 데이터가 수신자 전송되는 도중에 누군가가 얘를 빼가는 거예요. 몰래 들여다보는 거죠. 이걸 가로책이라고 해요. 인터셉션. 농구에서 보면 공을 몰고 가는 사람, 드리블을 가는 사람 뺏어 가잖아요. 그렇죠? 가로책이죠. 1번은 뭐냐면은요, 가로막기예요.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전송된 데이터, 원래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수정해서 변조하는 행위. 이건 뭐죠? 수정. 모디피케이션. 수정이라고 해요. 수정.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된 것처럼 꾸미는 건 뭐라 그래요? 위조. 예. 가로막기,
두 번째 가로채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정, 네 번째는 위조. 그러니까 수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변조라고 돼요. 변조. 변조. 수정, 변조. 아래 거는 위조. 예. 접근성 센터. 제어판에 가면 접근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기능은 과거 윈도우에 뭐가 있었냐면요. 내게 필요한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내게 필요한 옵션. 휠체어 그림.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기능. 돋보기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불편한 사람 글자를 확대시켜주는 거라든지, 예. 또 소리를 내서 읽어주도록 해주는 거, 읽어주도록 하는 거, 나레이션 기능 같은 거. 키보드가 없어. 지체장애인들은 키보드를 손으로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 스마트폰처럼 화상 키보드를 표시해가지고 마우스를 딸깍딸깍 누르게끔 해주는 거, 이런 것들.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접근성 기능입니다. 그러나 모니터를 2대를 연결하든 3대를 연결하든 이거는 접근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1번은 접근성하고 상관이 없다. 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지통. 일반적으로 휴지통은요,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드롭해버리면, 드래그 앤 드롭을 줄여서 우리 드래그 한다 그러는데, 휴지통에다 끌고 버리면 휴지통에 가요. 휴지통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동식 장치, USB 메모리라든지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이런 이동식 장치나 이런 장치에 있는 거를 삭제하면은 휴지통이 가지 않습니다. 휴지통이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뭐냐면 상대편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드라이브처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면 상대편 컴퓨터에서 지워지는 거지 내 컴퓨터에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휴지통이 갈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휴지통의 속성을 크기를 크게 할 수 있고 작게 줄일 수가 있는데 0으로 설정해주면 뭐예요? 휴지통이라는 이름은 있어도 뚜껑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0으로 되어 있을 때는 휴지통을 지워도 휴지통에다 뭘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휴지통에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됩니다. 임시 보관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휴지통에다 버리면 휴지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보관해도 되고, 예, 휴지통을 비울 수도 있고.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슈퍼 비디오, 컴포지트 등의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향 및 영상을 잠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는 건데, HDMI라는 케이블입니다. HDMI라는 단자가 있어요. 우리 메인보드에 보면 DVI라는 단자가 있고 DVI라는 단자가 있고 HDMI 단자가 있어요. 단자가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CPU를 놓는 자리, 메모리를 놓는 자리, 뭐 SATA 포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뒷면이죠. 요 뒷면에 보면은 인터넷 연결하는 거 2개가 보이고, 예, 사운드 장치, USB 장치 이런 게 보이는데 모니터로 연결하는 장치가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뭔가 좀 볼까요? 있나? 예,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DVI라고 하는 거, DVI. RGB는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DVI는 디지털 방식입니다. 근데 RGB나 DVI는 비디오만 송신하는 겁니다. 비디오, 오디오는 안 가요. 예, 오디오는 안 갑니다. 그런데 영상, 비디오와 음향, 오디오를 보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VI는 아니고요. HDMI입니다. HDMI. USB는 아니고요. 그렇죠? IE1394는 뭐냐면
그 우리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라든지 뭐 외장 하드라든지 이런 거를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건데 애플하고 인텔이 이제 공동으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전송 방식이죠. 답은 HDMI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HDMI 말고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하는 걸 쓰죠. 디스플레이 포트. 예. 15번 인터페이스를 잠깐 좀 보면은요, 뒷섭 이거는 아날로그, 이거는 비디오만 전송. 그 다음에 DVI, 이거는 디지털 방식인데 비디오만 전송. 그 다음에 HDMI하고 디스플레이 포트, 이런 애들은 디지털 방식인데 비디오, 오디오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많이 써요. 이걸 많이 씁니다. 캐시 메모리는 뭐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거 나왔었어요.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캐시 이렇게 쓰는데, 캐시 메모리는 뭐냐면 CPU 가장 빠르죠. 가장 빠른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위해서 만든 버퍼 메모리죠. 임시 메모리에 버퍼 메모리. 그래서 CPU가 캐시한테, 그럼 캐시는 주기억 장치한테 이렇게 전송을 해서 CPU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주기억 장치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건 뭐죠? 가상 메모리. 기억된 정보의 내용 일부를 이용해서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거는 뭐? 연관 메모리. EEPROM의 일종으로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플래시 메모리. 자, 요거 좀 정리 좀 하도록 해드릴게요. 자, 주기억 장치에는 뭐가 있냐면은 램과 롬이 있어요. 램에는 뭐가 있냐면 D램,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를 사용할 때 쓰는 거죠.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S램, 캐시 메모리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롬에는요 뭐가 있냐면 마스크롬. 이거는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된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롬은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디지털 피아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피아노 안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들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반도체가 들어있는 게 마스크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피롬. 이거는 뭐냐면 1회 기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CD처럼 하나를 사서 거기다가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에러가 나면 버리고 또 사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EPROM이라는 게 나와요. EPROM 뭐냐면 자외선을 이용해서 기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 번 가능합니다. 그 자외선을 이용하면 자외선 발생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불편한 거야. 그래서 EEPRO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EEPROM. 이거는 뭐냐면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여러 번 기록 삭제가 가능하게끔 만든 게 EEPROM입니다. 그런 EEPROM을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EEPROM은 주기억 장치입니다. 근데 EEPROM을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하게끔 하면 롬은요, 한번 기록이 되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롬의 특징이 뭐냐면 기록이 되고 나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우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편하겠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가 나온 거예요. 이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USB 메모리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 16번의 답은 네 번째가 되는 거죠. 17번 레이저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기는 복사기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개발 도중에 우연찮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드럼은 뭐예요? 드럼. 토너는 잉크 가루예요. 그래서 종이에다 묻히고 나면 드럼, 코팅기죠. 코팅기를 통하면 뜨뜻하죠. 그렇죠? 뜨뜻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종이에 새겨지는 겁니다. 비충격식이다 라고 했어요. 인쇄소음이 적고 인쇄속도가 빠르다라고 했는데 복사기와 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복사기도 인쇄된 종이를 만져보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레이저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드럼식, 체인식, 벨트식, 밴드식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프린터는 충격식과 비충격식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충격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충격시계는 예전에 도트 매트릭스 이라는 게 있었어요. 핀을 이용해서 따르르르 치는 거예요. 예, 먹지에다 대고 막 치는 거죠. 그렇죠? 시끄러워요. 소음이 많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활자식도 있어요. 활자식은 뭐냐면 A, B, C, D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글자를 땅땅땅땅 치는 거죠. 예. 체인식. 체인이 돌아가면서 막 찍히는 거예요. 예, 뭐 벨트식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비충격 시계는 뭐가 있냐면 잉크젯 잉크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젯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가멸식 종이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렇죠? 열을 줘갖고 하는 뭐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충격식 프린터 안 쓰죠. 시끄러워서 안 씁니다. 노트북의 사용을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자, 인텔 코어 i5 8세대. 인텔이라는 기업이 이제 뭐 286, 386, 486 나오다가 이제 펜티엄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어라는 방식을 써갖고 i3, i5, i7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1세대부터 현재 10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i3은 입문, i5는 좀 잘하는 사람, i7이나 i9는 전문가용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텔 UHD 그래픽 620 CPU 안에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어 놨어요. 예,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16GB DDR4 램. 이거는 주기억 장치죠? 메모리예요. 메모리. 디귿이 기억이죠? 디귿이 1번. 메모리 종류와 용량이 디귿이고 프로스 종류가 인텔 코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 256GB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죠. 보조기억 장치 종류와 용량을 말하는 거죠. 인텔 UHD 그래픽 620은 디스플레이 크기와 해상도는 아니고요. 처리를 나타낼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이제 UHD니까 울트라 HD니까 뭐 해상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 해상도라고. 자, 애매하게 써 있는데 i5 8세대는 프로세스 종류고 UHD는 디스플레이 크기고 16기가 DDR은 메모리고 리을 요것이 저장 장치 종류가 이게 맞네요. 그렇죠? 소형화, 경량화.
몸에 착용하는 거, 입는다, 웨어러블. 이게 뭐 우리 공상 영화 보면 뭐 장갑 끼고 나서 막 뭐 만지잖아요. 그럼 막 컴퓨터처럼 작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웨어러블 컴퓨터. 그래서 자켓이나 옷에다가 심장 쪽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센서를 달아가지고요 다니면 심장 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손목에다 밴드 같은 거 착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척이는 거, 몇 번을 뒤척이느냐에 따라서 잠을 제대로 잔다 못 잔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 맥박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보여주게끔 해주는 그런 걸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웹 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 텍스트 문서를 전송한다. 당연히 HTTP죠. FTP는 뭡니까? 파일 전송,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파일을 보내고 받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금 전자우편을 통해서 자료를 보낼 때 첨부시켜서 보냈는데, 과거에는 글자만 보냈단 말이에요. 그 자료는 FTP로 보내고 받았었어요. SMTP는 뭡니까? 전자우편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보내주는 역할, 전송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TCP는 뭐죠? 네트워크상에서 수신 측 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확인해주는 전송계층 프로토콜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프로토콜이 통신 규약, 규칙과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예, 말이 어려워요. 스프레드시트 일반 보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 개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하면 제목 표시의 파일명 뒤에 그룹이라고 표시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화면에 보시면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기출01이라고 이렇게 제가 마우스로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꼭대기에 그룹이라고 나타납니다. 이때 제가 L의 첫 번째에다가 입력이라고 글자를 써볼게요. 입력이라고 써보면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기출02에도 들어가 있고, 기출02, 기출01, 아까 이 무작정 따라하기 시제 동시에 들어가요. 동시에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선택된 시트 왼쪽에 워크시트를 새로 삽입하려면, 자, 우리가 이제 시트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시트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화면 밑에서 선택을 해놓고 시트를 추가하라 그러면 오른쪽에 생겨요. 그런데 Shift하고 F11번을 누르면 왼쪽에 생깁니다. 현재 시트 왼쪽에 생겨요. 자, 시트 삭제를 했어요. 시트 삭제를 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 시트를 삭제할 겁니다. 여기 시트를 삭제할 거예요. 오른쪽 눌러서 시트 삭제. 그러면 뚱 하고 경고 메시지가 뜨고 얘가 삭제가 돼요. 그러면 컨트롤 Z를 누르거나 실행 취소를 누르면 실행 취소 자체도 안 돼요. 시트를 삭제하면 그거로 끝납니다.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번째 맞는 말이고요. 시트 보호. 원래 워크시트는요,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 자,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셀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여기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에 보호라는 곳에 잠금이 들어있어요. 잠금은 되어 있습니다. 얘를 해제하면 안 돼요. 잠금이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두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검토라는 메뉴에 가서 시트 보호를 해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번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 맞아. 그런데 얘를 해제해야 된대. 그럼 잠금이 안 되잖아.
잠금을 해줘야 되는데 해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런 거죠. 잠금이나 숨김은 시트 보호를 하기 전에는 효과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건데도 중요한 건데 문제 자체는 단순하게 나왔어요. 근데 헷갈려요. 말장난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2의 네 번째 셀이 36.67인데 얘를 40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얘를 40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때 B의 네 번째 노트북 판매량을 얼마로 바뀌면 36.67이 40으로 바뀌느냐 이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 평균이 40이 되려면 노트북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노트북이 40이 되는 게 아니라 수식 셀이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2의 네 번째 셀이 평균이니까 이 36.67이 40이 됐을 때 그러려면 이 세 가지 판매 현황 중에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실기 공부할 때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죠? 자, 한번 좀 열어놓고 볼게요. 크게 놓고 한번 볼게요. 01시 02분 한 칸 띄고 aim이라고 쓰면 이렇게 되는데 붙였었잖아. 대문자 소문자. 그럼 그냥 글자예요. 이거는요. 얘를 떨어뜨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떨어뜨렸으면 시간이 되는데 붙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숫자는 1, 2, 3, 4를 쓰는데 0001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헛다운표를 치고 007 그렇게 치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 1월 한 칸 띄고 30일 쓰면, 그렇죠? 1월 붙이고 30일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글자예요. 만약에 1 빼기 30을 썼으면 이렇게 날짜로 변하는데 붙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냐? 2번은 뭐냐면은요, 0 한 칸 띄고 1 나누기 4라고 쓰면 4분의 1 분수예요. 분수. 그냥 1 나누기 4라고 쓰면은요 1월 4일로 들어가요. 날짜를 쓸 때 2020년 12월 31일 이렇게 슬래시 대시를 이용해서 날짜를 써도 되고 2020년 슬래시 12월 슬래시 31일 이렇게 써도 날짜인데, 이럴 때 12 슬래시 24 이렇게 쓰면 12월 24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분수식으로 쓸 때는 5 한 칸 띄고 3 나누기 7 그럼 5와 7분의 3 5와 7분의 3 이렇게 들어가요. 5와 7분의 3이니까 뭐죠? 5점 얼마 되는 거죠. 그렇죠? 5.5는 안 되죠. 그러면 그냥 3분의 7 7분의 3을 쓰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럼 3 나누기 7로 쓰면 안 되죠. 3월 7일이니까. 그래서 0 한 칸 띄우고 3 나누기 7 그러면 3 나누기 7 7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분수식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분수식. 분수식을 사용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이대로 인식되지 않아요. 분수로 바뀝니다.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같은 줄에 나이가 50세 이상. 맞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죠?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나이가 50세 이상. 3번과 4번과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항목이 위로 나타나야지 왼쪽으로 나타나는 조건은 없어요. 조건은 항상 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위아래로. 왼쪽에 나타나는 기능은 없어요. 부분합. 재고라고 하는 항목에 대한 합계를 지점별로 그룹을 시켜서 지점별로 정렬을 했나 보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룹화 항목을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부분합이 계산된다. 자, 지금 지점을 오름차순으로 했는지 내림차순으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완제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오름차순으로 누르면 부품이 위로, 완제품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얘를 내림차순 하면 완제품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분합에 들어가서 판매 형태대로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완제품이라고 하는 게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부품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름차순이 무조건 정렬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점이라는 항목을 그룹을 시켰을 때 이거를 정렬을 할 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야만이 오름차순 정렬이 돼서 하나 온 거지, 내림차순 정렬을 해놓으면 내림차순으로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자동으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네, 틀린 말이죠. 7.5라는 거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나오래요. 예. 1220만을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라 그랬는데 뒤에 컴마가 하나 더 찍혔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동글뱅이 3개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골뱅이 뒤에 귀중이라고 나왔으니까 상공상상간 띄우고 귀중 나오는 거죠. 그럼 44.398을 볼게요. 44.398이라는 거를 물음표라는 기능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를. 그러면 이 셀 서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물음표라고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은 잘 안 보이시겠죠? 세 자리 점 세 자리를 만들어요. 세 자리 점 세 자리인데 얘는 왼쪽 정렬을 하면 왼쪽 벽에 부닥쳤지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왼쪽이 하나 지금 비어있는 셈이에요. 세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공란이 하나 들어간 거죠. 공백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44.398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공은 아니고 여기가 공란으로 보이는 공란. 예. 통합. 지금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에 워크를 추가하여 통합할 수 있다. 다른 통합 문서. 원본 데이터 연결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원본 데이터 연결의 확인란을 하면 통합한 경우 통합에 참조된 영역의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목인 행과 열은 자동 업데이트 안됩니다. 결과값은 자동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행 또는 열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행과 열은 그대로 뒀을 때 안에 결과값이 바뀔 수는 있지만 행과 열은 자동 업데이트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 가, 갑, 월, 자 이거를 자동으로 아래로 내린다 이거죠. 그러면 갑자, 을축, 월화, 수목, 자축, 인묘, 진사오미 가는 가나다라는 아니죠. 그렇죠? 가는 가로 갈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까요? 여기가 가, 갑, 여기는 월, 여기는 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득 드래그하면 예, 갑을 병정으로 가고 월화수목으로 가고 자축인묘수로 가는데 가나다라는 없어요. 그냥 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갑을 병정, 월화수목, 자축인묘, 진사오미 가는 안 변합니다. 자 시트 탭 페이지 설정에 들어갔어요. 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인쇄를 하려고 예.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인가요? 여기 시트 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트 탭. 근데 여기에 있는 페이지 설정에 있는 시트 탭하고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는 페이지 설정에 가서 여기서 시트 탭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인쇄 영역이하고 반복할 행열은 나타나요. 그러나 인쇄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면 안 나타나요. 자, 메모를 있는 대로 보여줄 거냐, 끝에다가 메모가 들어있는 걸 보여줄 거냐, 이런 얘기고요.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자, 없음하고 세 가지인데, 시트 끝이냐 표시된 대로냐. 없음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없음 끝에 표시된 대로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1번은. 그 다음에 구분선에, 눈금선에다 클릭하고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구분선이 보이죠. 이렇게 보여요. 이게 기장 일반 인쇄를 하게 되면 요것이 눈금선을 안 보이면 안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여요. 이렇게만 보입니다. 네. 간단하게 인쇄라는 건 뭐냐면요. 도형은 안 나타나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그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요. 사진에 가서 이런 그림 하나 넣어 볼 거예요.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도형도 넣어 볼게요. 그렇죠? 이런 도형도 넣었어요. 근데 이거를 인쇄를 하면 다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빠른 인쇄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인쇄라는 걸 이용하면 안 나와요. 테두리 선도 안 나와요. 왜냐면 프린터기는요, 글자를 인쇄할 때는 빠르게 인쇄하는데 이런 테두리 선이나 도형이나 그림을 인쇄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윗사람한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고서가 어떻게 인쇄가 되는지 내용을 빨리 검토를 해야 돼요. 그 안에 그림이나 도형은 어차피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는데 내용만이라도 빨리 인쇄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보고서를 제대로 인쇄를 해서 윗사람한테 이제 제출하는 거죠. 도형은 인쇄가 안 됩니다. 그림도 인쇄가 안 돼요. 그렇죠? 인쇄 영역을 지정을 해주면 특정 영역만 인쇄가 되는데, 숨겨진 건 어떻게, 숨겨지면 보이지 말라고 숨긴 건데 걔도 같이 인쇄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인쇄할 때 이만큼을 숨긴단 말이에요. 이만큼 숨겨. 이렇게 숨겼어. 그렇죠? 근데 얘를 인쇄를 하면 안 나와야지. 굳이 숨겼는데 걔가 같이 나와버리면 숨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긴 거는 안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막대형 차트에서 각 데이터의 계열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름하고 예를 들어서 총점하고 두 개를 삽입해 가서 차트로 만들라 그래요. 차트. 이런 차트를 만들 거예요. 이런 차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좀 지울게요. 자, 이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차트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꽃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요게 꽃 개수로 나오면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꽃 그림으로. 자동차를 팔았다 그러면 자동차 그림으로 나오면 좋잖아요.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인데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 그림을 채워야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색깔로 칠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림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이렇게 여기 그림을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컴퓨터 상에서 이런 그림을 선택하면은 이런 그림으로 채워질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이때 쌓기를 할 거냐, 배율에 맞게 쌓기 할 거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늘리기가 뭐예요? 늘리기는 값에 비례해 그림의 너비와 너비는 안 건드렸잖아요. 높이만 늘어나는 거죠. 얘를 너비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돼? 너비를 조절하려면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겹치기, 간격 너비 이런 거 있잖아요. 간격 너비를 넓혀줘야 이게 너비가 조절되는 거지. 이 막대 그래프에 있는 걸 가지고 조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높이는 증가하지만 너비는 아니죠. 그렇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길순이라는 사람이 장학생이라고 써 있어요. 장학생. 자,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하나 삽입해서 장학생이라고 쓸 거예요. 장학생이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워져요. 지워지는 거지 내용이 안 지워져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지우면 지워지는데, 얘가 만약에 숨겨져 있으면 어때요? 못 지우죠. 그렇죠? 그럴 때 딜리트는 내용만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기로 하는 메뉴에 가시면 메모를 지울 거냐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삭제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네 번째 셀을 선택하고 지우기 위해서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면 메모도 지워지고 내용도 지워지고 서식도 지워지죠. 드래그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메모 숨기기를 누르면 숨겨진 거지 삭제가 되는 건 아니죠. 메모가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스페이스 누르면 내용 지워지는 겁니다. 모두 지우기를 해야 내용도 지워지고 메모도 지워지고 다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 원금과 이유를 각각 곱하여, 자 그러면 이제 셀 참조 방식인데, 여기는 B라고 하는 셀을 고정해야 되고 여기는 네 번째 줄을 고정해야 돼요. 왼쪽과 위에 거를 곱하는 게 아니라 B라고 하는 칸을 고정해야 되고, B라는 칸을 고정해야 되고, 얘는 위에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줄을 고정해야 되니까 세 번째가 답이 되네요. 그렇죠? 1번처럼 했다면 난리 납니다. 얘는 왼쪽과 위를 곱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왼쪽에 계산된 거랑 1000만원을 곱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기는 B라는 칸과 네 번째 줄을 고정해야 되는데 얘는 잘못 얘기했고요. 여기는 1.5%하고 500만원만 계속 곱할 거예요. 안 돼요. 세 번째가 답입니다. 매크로에서 예를 들어서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자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이때 총점이라는 매크로를 만들겠다. 이때 나는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게, 대문자 A를 누르도록 하겠다. 설명, 이거는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 이제 여기 와서 는 근모점수, 경력점수, 어학점수를 더해라.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게 하겠다. 매크로 기록 중지.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고요. 컨트롤 쉬프트 대문자 A 눌러야 합계가 나오는 거, 총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매크로 중에 총점이란 매크로는 편집에 가보면 나는 이 총점이란 이름을 합계로 바꾸고 싶어. 합계. 예. 그 매크로 이름이 합계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A라고 하지 말고 합계니까 sum S를 누르고 싶어. 옵션에 가서 난 이거를 S로 할 거야. S. 컨트롤 쉬프트 S. 대문자 S. 그리고 밑에 총점이 아니라 합계를 계산하는 걸로 바꿀 거야. 이름을. 그러면 아까는 컨트롤 쉬프트 A 눌렀을 때 매크로가 작동되는데 이제는 컨트롤 쉬프트 S를 눌러야 합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 그냥 컨트롤 S는 저장해요. 바로가 키는 옵션에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알파벳으로만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바로가 키의 문자 조합은 영문자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컨트롤
A 그러면 전체 선택이잖아요. 근데 컨트롤 A라고 지정해주면 전체 선택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작동되지 않는 게 아니라 매크로가 작동되면서 컨트롤 A라는 전체 선택이라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매크로의 바로와 키로 지정할 수 없는 키가 뭐가 있을까요?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B 진하게. 자, 컨트롤 여기 컨트롤 B 그러면 진하게.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N 새로 만들기. 이런 것도 있죠? 새로 만들기도 됐어요. 컨트롤 M 뭐 컨트롤 P 인쇄. 컨트롤 M 하니까 뭐 나왔네요. 그렇죠? 컨트롤 I 기울어뜨리기. 컨트롤 U 밑줄치기. 컨트롤 키 누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를 다 지정할 수 없으면 매크로 키를 뭐로 쓰라고? 안 되지. 예. 환자 번호를 이용해서 성별을 찾을 때 하나 둘 셋 네 번째 M이라는 글자 F라는 글자를 가지고 만들 이거 VLOOKUP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C의 두 번째 글자가 네 번째 글자가 M이면 남이다 아니면 여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인덱스 이게 뭐예요? 이부터 볼까요? 서치 C2가 뭐야? 히트를 찾아보래. 자, 이 C2라는 거 C2 서치 인덱스부터 볼까요? 인덱스는 자, 이 데이터를 좀 입력을 해놓고 한번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번호 이름 환자번호 성별 1 박상훈 서윤희 김소민 이진 공하나 제시 M0001 07대시 F1002 02대시 F5111 03에 M022다 여기 코드 여기 M하고 F하고 여기 성별하고 여하고 자 이렇게 썼네요. 그렇죠? 1번 는 if mid 함수 C의 두 번째 셀에 네 번째에서 한 글자를 잘랐을 때 얘가 M이냐 그러면 남이다 아니면 여다 맞네. 그렇죠? 이게 남이죠. 그렇죠? 이게 남이고 여자. 그렇죠? 그러면 남 맞네. 그렇죠? 남 맞아요. M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덱스 는 인덱스 범위를 어떻게 잡았냐면 A의 8부터 이렇게 잡았어요. 인덱스란 말은 뭐냐면은요 이 중 두 줄 두 칸 중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이냐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요 매치라는 함수를 썼어요. 매치 가로 열고 MID 이거에 네 번째 글자 한 글자가 M 맞습니까? M이면 첫 번째 줄이고 F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은 A8부터 A9까지 이 중에서
요 M이라는 글자가 첫 번째냐 F가 두 번째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 괄호 닫고 컴마 2. 2는 뭐입니까? 2는 2 중에 성별은 첫 번째 줄이냐 두 번째 줄이냐 찾는 거잖아요. 첫 번째 줄이냐 두 번째 줄이냐 찾는 건데, 그렇죠? 묻기는 M인지 F인지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M인지 F인지. 예, 그 M은 첫 번째 줄, F는 두 번째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M이니까 첫 번째 줄이고, F 같으면 두 번째 줄이니까 여로 나오겠죠. 그렇죠? 어디가 에러가 났지? C2는 맞는데?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는데? C의 세 번째 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가 F. 여기가 에러가 났다? 왜 F가 에러가 났지? 자, 그 다음 VLOOKUP으로 따지면 어떻게 한다? 여기가 에러가 났어요. 일단은 VLOOKUP은 따지면 는 VLOOKUP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함수 중에서 MID 환자 번호의 네 번째 산 글자를 따져가지고 이 해당 번호 표현해서 두 번째 줄 그리고 정확히 일치 0 남이고, 이때 요건 맞네요. 그렇죠? 3번도 맞았어요. 자, search란 함수를 볼게요. search는 search란 함수가 있는데 C의 두 번째에서 M이란 글자를 찾으래요. M이란 글자를 찾으라 그러면 이걸 거꾸로 써볼까? 자, M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이렇게 써야 돼요. M이라는 글자는 몇 번째 있나요? 이 얘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네 번째 M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났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가 이게 아니라 시트로 어디다 썼어요? 지금 옆에서 찍었잖아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C2라는 글자가 M이라는 글자 안에 있니? 없잖아. 자, 예를 들어서 요 01-M001이라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 만에 찾았잖아. 이렇게는 찾았어. 그런데 여기 지금 M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M. 그러면 이 네 글자, 이 여섯 글자, 일곱 글자가 이 M이라는 글자 안에 껴있냐고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에러가 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if error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if error.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난다면 여기 이제 if 함수가 또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 얘가 문제가 없으면 남인데 아니면 다 열해. 잠깐만, 모두 다 열해. 그러면 if error 함수에서 이 자체가 search 자체가 에러가 났잖아요. search 자체가 에러가 났기 때문에 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에러에 의해서,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여자라고 치해라. 다 여자가 되지. 다 여자가 되겠지. 그렇죠? 예. 이 문제에서는 이 search라는 함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search를 거꾸로 바꾸면 M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자, 보세요. 얘를 거꾸로 바꿔볼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M이란 글자가 이 안에 있네요. 있죠? 네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됐잖아. 이 글자가 완성이 4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yes가 되니까 남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M이란 글자가 이 안에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오류가 났잖아요. 이 자체가 오류가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되는 거고. 이걸 바꾸면 되는데 어떤 글자를 어디에서 찾아라, 몇 번 만에 찾았느냐, 못 찾으면 오류가 나는 거고 찾았으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서치 함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함수예요. 좀 어려운 문제가 여기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인덱스 매치라는 함수도 나왔고요. 예, 되게 까탈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 같은데 또 나왔네요. 그렇죠? 사과나무의 평균 수확량. 사과 18, 10, 10. 18, 10, 10이면 어떻게 되죠? 18, 10, 10는 썸 해가지고 얘를 에버레이지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2.666 나가죠. 그렇죠? 12.66 나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요. INT 어떻게 됐어요? INT T 에버레이지 A1부터 F7까지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확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뭐에 대한? 종류가 사과. 그럼 아까 평균이 얼마나 그랬으세요? 12.66667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INT는 뭐라 그랬어요? INT는 이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 그러니까 12.6666 13이 안 되는 거죠? 13이 안 되는 거예요. 12가 돼요. 자, 트렁크는 뭐예요? 트렁크. 얘는 INT 함수를 좀 썼고요. 트렁크는 뭐냐면은요, 는 트렁크. 트렁크는요, 그냥 소수점 L을 잘라버리는 게 트렁크예요.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라운드 다운은 뭐예요? 내림이죠. 그러면 12가 되겠네. 근데 라운드는 뭐예요? 반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12.6667을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13 되겠네. 13. 그렇죠. 얘를 반올림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D 에버레이지라는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INT, 트렁크, 라운드 다운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18, 10, 이 38인데 38에 대한 평균이 12.66667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요. 수작업으로. 이거를 INT 12, 트렁크 12, 반올림 13, 내림 12. 그 얘기죠. 그렇죠.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페이지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택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 위치도 변경된다. 기억나세요? 자, 자동으로 삽입된 거는 자동으로 한 거, 수동으로 삽입한 거는 뭐다? 실선. 자동으로 페이지가 구분된 거는 파선. 수동으로 나타난 건 뭐다? 점선, 파선이 아니라 뭐다? 실선. 실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매크로가 포함된 거를 열면 매크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경고를 때리죠. 야, 이거 매크로가 들어가 있는 건데 너 이거 사용할래? 그래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매크로에 가서 매크로 보안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매크로 보안이 4가지가 있어요. 모든 매크로를 제외하겠다. 알림도 안 알려줘. 그러니까 매크로 못 쓰지 말라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 모든 매크로를 막지만 그래도 사용하겠습니까? 라고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이 된 매크로가 아니면 사용을 안 하겠다. 모든 매크로 포함, 모든 매크로가 있든 없든 다 나는 열을 주겠다. 근데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학점을 이용해서 이게 뭐야? A가 하나, B가 4개. 이게 뭐지? 리피트라는 거는 이 기호를 보여주란 얘기예요. 지금요. 예. 자, A라는 학점이 몇 번 나왔냐 이거죠. A가 몇 개 나왔어요? 한 번 나왔고, B는 하나, 둘, 셋, 4번 나왔고, C 한 번 나왔고, D 안 나왔고, F 2번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count if 자, 이거 이제 제가 39번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함수의 문법을 따지는 거잖아요. 문법. 먼저 repeat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repeat 어느 기호를 개수만큼 나와라 이거죠. 기호가 돼도 되고 값이 돼도 돼요. 값. 예를 들어서 repeat 예를 들면은 요런 화살표가 있는데 얘를 30개만큼 출력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개 너무 많으니까 5개만큼 출력하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리피트는 값이 나오고 반복 개수가 나와야 돼요. 2번과 4번은 틀린 겁니다. 2번과 4번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count if 함수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범위 조건이죠. 그렇죠? 여기가 범위고요. B의 세 번째부터 B의 10번째가 범위고요. 조건은 T의 세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조건 범위잖아요. 뭐든지 조건부 함수에서는 범위가 먼저 나오고 뒤에 조건이 나와요. 범위가 앞에 나오고 뒤에 조건이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1번은 조건과 범위가 나오니까 틀렸고 2번은 리피트 함수 자체가 틀렸고 4번하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차트에 관한 마지막 문제네. 그렇죠? 지금 합계가 나왔어요. 합계 1번에 대한 남자 점수와 여자 점수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합계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합계까지. 합계는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예. 표 전체 영역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해 차트를 작성하였다. 아니죠. 이 합계라고 하는 44, 47이랑 168 얘는 안 나왔죠. 여기 구분서부터 남녀 밑에 합계 4반 1, 2, 3, 4반 합계까지 나온 거지 남자 여자 옆에는 합계는 없죠. 왜? 여기 남자 여자 범례가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계라는 항목은 없는 거예요. 이 합계는 뭐냐면 구분란에 있는 합계죠. 1반 2반 3반 4반 옆에 있는 합계죠. 예. 또 겹쳤죠? 겹치기 적용됐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큰 숫자 이게 주눈금선이고 주눈금선과 주눈금선 사이에 있는 게 보조눈금선입니다. 예, 남과 여 맞고요. 네 번째가 틀렸습니다.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몇 개 있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고 예, 요런 함수 계산하는 거 매크로 문제도 잘 나오는 겁니다. 아까 수동으로 삽입된 거는 뭐 파선 점선으로 나오고 파선
실선으로 나오면 돼요. 수동은 실선, 자동은 점선, 파선. 이렇게. 이것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INT냐, 트렁크냐, 라운드냐, 라운드업이. 이런 거를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예. 이것도 문제가 좀 어려웠었어요. 2회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작년까지, 아니 올해까지 이제 정기 시험이 2번 2회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2021년,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정기 시험이 없어지고 상설 시험으로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내드리는 거는 원래는 어제 내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뭐 일이 많아가지고 까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 문제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요거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